沢田綱義、並森中学校1年 A 組。何をやってもダメダメのこのダメ綱をボンゴレファミリー10代目のボスに教育するため、はるばるイタリアからやってきた。俺の名はハテキャヒットマンリボーン。 자, 오늘의 주인공 츠나요시, 통칭 츠나. 츠나는 어쩌다 자신의 가정교사가 된 리본과 함께 새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아기는 뭔가 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도와주며 함께하는 모습에 이제는 이 생활이 익숙해진 츠나였죠. 그렇게 오늘도 리본과 함께 등교하는 아침, 어째 오늘의 학교 분위기는 좋지 않아 보였는데 학교 앞에 풍교인들이 모인 모습에 놀란 츠나였죠. 그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요 근래 나미모리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습격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는데, 이런 상황에 풍기위원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츠나 뒤에 풍기위원장인 히바리가 나타나게 되었죠. キャオス。やあ赤ん坊、身に覚えのないいたずらだよ。もちろん降りかかる火の粉は元から立つけどね。 라고 말하며 이 사태를 해결한다고 하는 히바리. 그러한 이때 히바리는 무언가를 느끼며 공격을 하게 되었죠. 그것은 닥터 샤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본 히바리는 착각했다고 하며 돌아가죠. 하지만 닥터 샤멀은 히바리의 살기에 그만 공격을 해버렸는데요. 条件反射でな。今の季節桜はないから大丈夫だろう。 닥터 샤멀은 의사이긴 하나 트라이던트 샤멀이라는 히트맨으로 666 종류의 불치의 병원균을 가진 모기를 조용해 적을 병사시키는 히트맨이었죠. 그렇게 아까 히바리의 살기에 그만 공격을 해버린 것이었는데, 그가 공격한 불치병은 벚꽃 아래 주저앉게 되는 불치병으로 지금은 꽃이 피는 시기가 아니어 괜찮다고 하죠. 그렇게 대화를 하는 이때 히바리가 지인이 습격당했다는 소식을 알려주며 급하게 병원으로 가는 츠나였는데요. 병원엔 나미모리 중학교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츠나는 당황해하지만 히바리가 이 사태를 해결하러 적진에 갔다는 소식에 츠나는 안도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 레온의 꼬리가 잘리는데 이 모습의 리본은 불길함을 감지하게 되고 그 후 상태가 이상해지는 레온이었죠. 한편 홀로 적진인 고쿠요랜드에 들어간 히바리, 차근차근 적들을 섬멸하는데요. 그렇게 건물로 들어가 적진에 우두머리가 있는 곳까지 가게 되었죠. 그렇게 우두머리인 무쿠로와 조우를 하게 되는데, 무쿠로는 히바리를 기다렸다고 말하며 히바리에게 환각으로 벚꽃을 보여주는데요. 닥터 샤멀의 모기에게 공격당해 병에 걸린 히바리는 그만 꽃을 보고 결국 쓰러지게 되었죠. 그 시각 병원에서는 풍기위원장이 습격을 당하게 되는데, 그 모습의 리본은 다친 풍기위원에게 달려가 옷 속에 넣어둔 시계를 꺼내며 이 사건이 츠나를 노린 것임을 알게 되었죠. 間違いないな。喧嘩売られてんのはツナ。お前だぞ。 리본은 츠나에게 시계를 보여주며 시계가 나타내는 시간이 증거라고 말하는데요. 시계는 카운트다운을 나타내며 나미모리 중학교의 싸움 랭킹을 순으로 습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하지만 이 랭킹은 후타의 랭킹이라는 랭킹 능력을 가진 후타라는 친구가 적은 랭킹이었는데, 마피아도 아닌 사람이 이 랭킹을 가질 수는 없는 법, 그렇게 이 사건이 조직에 가는 것임을 눈치챘죠. 설상가상으로 다음 수선은 고쿠데라였기에 츠나는 고쿠데라에게 향했죠. 그 시각 고쿠데라는 상점가에서 치쿠사라는 고쿠요 학생에게 습격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일단 봉골레 마피아의 일원인 고쿠데라는 열심히 적과 싸움을 하는데 생각보다 강한 적의 모습에 고전을 하는 고쿠데라였죠. 그래도 공격을 피해가며 치쿠사에게 한 방을 먹이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렇게 싸움은 마무리가 되며 고쿠데라를 걱정한 츠나와도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츠나와 대화를 하던 중 상처투성의 상태로 일어난 치쿠사가 츠나를 향해 공격을 하는 것을 보고 고쿠데라가 공격을 대신 맞고 쓰러지게 되었죠. 그걸 본 치쿠사가 다시 한번 츠나를 공격하는데요. 이번엔 야마모토가 츠나를 구해주었고, 야마모토는 고쿠데라가 다쳐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는데요. 그렇게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되나 했지만 시민들이 몰려와 일단 피신하게 되었죠. 그렇게 다친 고쿠데라를 병원에 데려주고 츠나는 리본에게 상황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2週間前に大罪を犯した凶悪なマフィアばかりを収容している監獄で脱獄事件が起きたんだ。脱獄の主犯はムクロという少年、部下2人と日本へ向かったという。 리본은 마피아 감옥에 있던 무쿠로 일행들이 벌인 일들이라고 하며 이들이 이번에 고쿠요 중학교로 편입됐다는 사실도 알려주죠.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츠나였는데, 그런 츠나에게 리본은 9대 봉골레 보스에게서 온 편지를 전해주죠. 親愛なるボンゴレ10代目、君の成長ぶりはリボーンから聞いているよ。君に指令を言い渡す。六道ムクロ以下脱獄囚を速やかに捕獲、そして捕らえられた人質を救出せよ。 라는 지령과 함께 거절하면 죽여버린다는 말에 그만 도망을 쳐버리지만 자신을 위해 다친 사람들이 생각나
고민을 하는 츠나였는데요. 하지만 자신을 위해 같이 싸우자는 친구들의 모습에 마음을 잡고 그렇게 적진으로 향하게 되었죠. 자, 그렇게 오게 된 고쿠요 랜드. 예전엔 운영했지만 현재는 폐허가 된 곳이었는데요. 과거 츠나가 이곳에 방문했던 이력이 있어 길 안내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살펴보던 중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하는 그때 누군가가 달려왔죠. 그것을 피하려다 바닥에 부딪힌 야마모토는 그만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하필 떨어질 때 적도같이 들어와 물러설 수 없게 돼버린 상황. 그렇게 시작된 싸움이었죠. 이번 적은 켄이란 친구로 동물 이빨을 끼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 힘을 이용해 야마모토의 배틀을 부숴버리고 그런 상황에 야마모토는 マフィアごっこってのは加減せずに相手をぶっ倒していいんだな。そういうルールな。 진심으로 켄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불리한 상황과 며칠 뒤 있을 야구 시합이 있어 공격하기 망설이는 야마모토였는데 그걸 본 리보는 야마모토에게 츠나를 던져버렸죠. 그렇게 새로운 먹잇감이 된 츠나였는데 이걸 놓칠 수 없던 켄은 츠나에게 향하지만 お前の相手は俺だろ。来いよ。 라는 말과 함께 츠나를 구해내며 자신의 팔을 내어주고 켄을 이기게 되었죠. 그 후 그곳에서 나와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비앙카가 특제 음료를 만들었다고 츠나에게 전달해주는 그때 갑자기 음료가 터지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새로운 적인 MM이 등장하는데요. 그녀는 클라리넷을 이용하여 물건을 터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엔 비앙키가 나서 MM을 상대하게 되었죠. 비앙키는 어떤 요리든 독이 든 음식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히트맨이었는데 그렇게 독이 든 음식을 가지고 MM에게 향했지만 그걸 가뿐히 피해내고 무기를 꺼내는 MM이었는데요. 그렇게 MM의 공격에 맞아버린 비앙키. 그 상황에 츠나일행은 당황해하며 야마모토가 도와주러 가려고 하는 그때 쿠데라가 그를 막았는데요. もう触れたんだ。え？ 다시 보니 MM의 클라리넷이 독으로 녹아버리는데 아까 MM의 공격에 맞기 전 비앙키가 클라리넷을 만졌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가뿐히 적을 무찔렀죠. 그 후 새를 조종하는 이상한 아저씨와 좀비같이 생긴 쌍둥이를 무찌르며 앞으로 나선 그들의 앞에 후타가 등장하는데요. 그를 찾으러 간 츠나를 뒤로하고 남은 일행들은 새로운 적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 적은 바로 이 일의 원흉인 무쿠로였는데 남은 일행들은 츠나가 오기 전까지 무쿠로에 맞서 싸우고자 하지만 강력한 그의 힘을 이길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야마모토가 당하고 있는 이때 후타를 찾으러 갔던 츠나가 이 모습을 보게 되었죠. 무쿠로를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지만 다친 친구들의 모습에 소리를 낸 츠나였죠. 무쿠로는 츠나를 보지만 신경 쓰지 않고 앞에 있던 비앙키를 공격하는데 그 모습의 리보는 츠나에게 필사탄을 알려주며 츠나는 필사탄을 맞고 비앙키를 지켜주었죠. 자, 그렇게 시작된 츠나와 무쿠로의 싸움. 기력을 다한 무기를 활용한 공격하는 무쿠로를 츠나는 온몸으로 받아내는데요. 그런 츠나의 공격에 넘어지는 무쿠로였는데 하지만 아직 쓰러지진 않았죠. 俺が真に得意としているのは肉弾戦。 이라고 하며 츠나에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강력한 무쿠로의 공격에 츠나는 쓰러지고 그렇게 싸움이 끝나는가 했지만 우리의 주인공 이런 상황에도 지지 않고 일어서는데요. あんたは悪い人じゃない。貴様何を言っている。そんな弱い心では死ぬ気の俺は倒せない。 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무쿠로가 너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아냐며 발끈을 하는데요. 그런 무쿠로의 대답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며 그렇게 마지막 주먹을 날리며 싸움을 끝내죠. 이상하게 믿기 힘든 무쿠로였지만 싸움하는 순간마다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던 츠나의 대답에 마음을 바꾸고 그를 인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은 무쿠로가 아닌 그림자고 무쿠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뺏었다고 말하는데요. 지금부터 약 5년 전 북이탈리아에 있는 마피아 일이었던 그는 오갈 데 없던 자신을 받아준 조직을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스가 데려온 아이 한 명을 맡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며칠 뒤 일을 마치고 돌아가 보니 모든 조직이 다 죽어있는 상황. 그 사건이 무쿠로가 자신을 조종해 버린 짓임을 알려주죠. 그 소식에 무쿠로에 대한 해결을 마음먹게 되는 츠나 일행이었는데요. 그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들어가 보니 통로로 돼 보이는 계단이 무너져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때 고쿠데라가 무언가를 발견하는데요. 바로 먼저 온 히바리의 휴대폰이었죠. 휴대폰을 보니 히바리가 벨소리를 교과로 지향했다는 것이 생각난 츠나였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히바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보였죠. 그럼 거기엔 치쿠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를 보자마자 고쿠데라가 폭탄을 던지며 여긴 자기에게 맡기고 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버린 츠나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치쿠사와의 싸움을 하는 고쿠데라. 이번엔 저번 싸움과 같지 않을 거라고 하며 치쿠사에게 한 방을 먹이는데요. 그렇게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 저번 싸움으로 아직 다 낫지 않은 몸이었기에 몸에 무리가 오게 되었죠. 그렇게 쓰러지는 고쿠데라였는데 그때 마침 새가 나타나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새가 부르는 나미모리의 교가에 고쿠데라는 이곳에 히바리가 있음을 알아채며 폭탄을 던져 벽을 부숴주는데, 자, 그렇게 등장한 히바리 そこの2匹は僕にくれるの 라고 말하며 히바리의 반격이 시작되었죠. 그렇게 켄과 치쿠사는 히바리에게 넘기고 무크로를 만나러 간 츠나는 조종당한 후타에게 맞아 비앙키가 쓰러지는데, 자신도 공격하는 후타의 모습에 츠나는 당황해하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며 웃는 찐 무크로의 능력은 사람을 조종하는 마인드 컨트롤로 후타는 그것에 당한 것이었죠. 츠나는 후타에게 도망치다 그만 넘어져 버리는데, 붙잡힌 위기에 처한 그때 후타의 눈을 보고 그의 진심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죠. お前は悪くないぞ。みんなフータの味方だぞ。安心して帰ってこいよ。 라고 말하며 후타의 조종을 끊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소중한 친구들이 무크로의 손에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된 츠나는 六道ムクロ、人を何だと思ってるんだよ。おもちゃですかね 무크로에게 화를 내보지만 그의 답변에 화가 나 그에게 달려가 보는데, 무크로에겐 닿지 않고 오히려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무크로는 육도윤회란 이름의 능력으로 앞에 나온 마인드 컨트롤 외에 5개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중 하나인 스라도를 사용해 츠나를 공격한 것이었죠. 그 상황에 츠나는 당황하며 리본 도그를 괴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다음 능력인 지옥도를 보여주는데, 지옥도는 상대방을 악몽에 빠뜨리는 환술이었죠. 그 능력에 놀란 츠나였지만 리본이 그를 구해주는데요. 그런 둘의 관계를 보고 우크로는 신기해하죠. 그런 그에게 리본은 자신은 그저 가정교사라고 하는데, 先生は攻撃してこないのですか掟だからだ。掟ときましたかそれに俺がやるまでもなく、お前は俺の生徒が倒すからな。ほうそれは美しい信頼関係だ 그런 둘의 관계에 무크로는 다시 한번 츠나를 공격하였죠.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뭔가 날라오며 타이밍 좋게 고쿠데라와 히바리가 등장하는데요. 둘의 등장에 무크로는 재밌어하며 히바리는 다시 한번 싸움을 하자고 하는데, 그 말에 무크로는 벚꽃 환술을 다시 보여주죠. 하지만 이번엔 쓰러지지 않고 공격하는데, 이곳에 다시 올 때 고쿠데라가 히바리에게 해독제를 주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이번엔 진심으로 싸우는 히바리, 무크로에게 공격을 날리는데 무크로는 그것을 맞으며 쓰러지게 되었죠. 자, 그렇게 싸움이 끝났는가 했는데 총을 들고 일어선 무크로, 그러곤 자기의 머리에 총을 쏘는데요. 엥?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린 상황에 의아해하는 츠나와 리본이었는데, 그때 츠나는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끼는데요. 그렇게 뒤를 돌아보니 비앙키가 일어나며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는데, 다가간 고쿠데라를 공격한 비앙키였죠. 그 모습에 츠나는 비앙키에게 무크로가 빙이 된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상황에 리본은 놀라고 마죠. 그리고 이내 무크로가 쏜 총에 대한 정체를 생각해내는데, 그가 쏜 총은 빙의탄으로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빙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었는데, 그렇게 비앙키, 고쿠데라, 히바리 등 츠나의 친구들의 몸을 이용해 츠나를 공격하였죠. 그 외에도 자신의 부하들까지 이용하는 무크로의 모습에 츠나는 무크로에 대한 반감이 올라왔는데요. ムクロに勝ちたい。こんなひどいやつに負けたくない。こいつにだけは勝ちたいんだ。 그런 츠나의 진심 어린 외침에 레온이 반응하며 츠나에게 도움될 물건을 만들어주죠. 츠나는 나온 물건이 탈장갑이라 장황해하지만 그 안에 특수탄이 하나 나오고, 그걸 발견한 리본을 탄을 빼서 츠나에게 쏘는데, 하필 그때 빙의한 고쿠데라의 폭탄을 맞게 된 츠나. 그때 수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츠나를 걱정하는, 또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츠나는 다시 일어서게 되며 새로운 모습으로 각성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된 츠나는 무크로를 물리치고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애니메이션 그 시절 마피아의 꿈을 꾸게 한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입니다.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줄여서 가이리는 2006년도에 나온 애니메이션인데요. 아직까지도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 추억의 애니메이션으로 평범하게 살았던 츠나가 마피아 보스로서 성장하게 되는 일산 액션 스파이물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코믹한 모습도 많고 리본과 츠나의 케미가 돋보이는 애니메이션으로 오랜만에 그 시절 명작 애니를 보고 싶으신 분, 이후에 펼쳐질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